월요일 방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뭐 며칠 남지 않았죠. 3일 남았죠. 이번에 윤년이 껴서 윤달이 껴서 29일까지 있는데 하루가 올해는 깁니다. 366일이겠죠. 자, 지금 홈페이지에 컬츠 UCC 컨테스트 결선 진출작들이 올라와 있다면 약 300여 편의 작품 중에 12편을 엄선했고 이번 한 주 동안 쇼다란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습니다. 재밌고 기발한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투표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이가 상품을 드린답니다. 소정의 상품이요. 소정의 상품. 여러분들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했을 텐데 UCC 컨테스트를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는 작품들을 선별해내느라고 네. 우리 그 제작진, 작가, 우리 PD가 무려 3번이나 봤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이루지는 않고 3시간에 걸쳐서 잠을 좀 설쳐가면서 정말 엄선한 12편의 정말 뭐- 재밌는 UCC를 골랐다고 하는군요. 사실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아니까요. 예. 자우지가 뭐 감들이 있으니까요. 300편 해봐요. 얼마 되겠습니까? 1인당 몇 분 되나? 편당 5분, 3분? 4분, 5분 바로 뭐 이렇게 꽤 길어봐요. 5분이면 5, 35. 고생들 했어. 1500분 정도 되니까 10시간 정도 되는 건데 뭐 얼마나 받겠어요? 한번 뭐 끝이죠. 자, 지금 컬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이 대박 UCC 동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담아가고 싶은 UCC 영상은요 마음껏 퍼가서 막 퍼뜨리라는 거예요. 각종 블로그 뭐 이딴 데 막 지금 보아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막 퍼다가 막 옮기고 막 해가지고 와 이게 컬츠 시즌한테 어머 대박짱 어머 겁나 웃긴데 뭐 이딴 게 다 있어 와 우와 와 요딴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뭔가 기발하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된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정말 시간 내서 만들어준 고마운 UCC 감사드리고요. UCC 최종 고마워요.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최종 발표는 월요일에 하니까 저희도 심사를 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길었네요. 기지개 쫙 피면서 오늘도 첫 곡 맞추기 이벤트 있습니다. 첫 곡이 나간다고 본명과 가수를 맞춰주시고요. 정답도 보내주시고 재미난 오답도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샵에 1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예 노래 나가면 들어보세요. 예, 힌트는요. 내 스타킹 빵 꼬나꼬나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끝났어요. 노래 좋죠?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라는 얼굴. 지금 얼굴이 제가 다 뒤집어졌네요. 예, 화장도 얼굴이 아닌데 발라가지고. 페이스가 지금. 자 지금 뭐 얼굴 다 뒤집어졌어요. 믿음. 예, 그렇군요. 자, 뭐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몇 분 받아 선물 드리니까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를 확인하시고 굉장히 재미난 오답들이 많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예, 요 노래 그 환희진이라는 그 우리 개그맨 선배님이 이 노래를 이제 패러디해서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 스타킹 빵 꼬나꼬나. 아이고야 빵꾸 났구나 아이고야 세게 났구나 매니큐어 발라라 타타타. 오답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7964님 흥부가 부릅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폐륜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래도 놀부부인이 예뻤겠죠.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0406님 아톰이 불러요. 박사님 발이 너무 뜨거워요. 엄청 아톰 뜨겁죠. 입장에서는 정말 불이 나니까요, 발에서. 발에 로켓을 달아놨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철판이라도 뜨겁죠. 8605님 두꺼비 입장에서 맞는 얘기네요. 헌집 싫어. 그렇죠. 헌집 죽게 자꾸 새 집을 달라 그러니까. 0222님이 부릅니다. 뚜러뻥이 부릅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먹은 거야? 그렇죠. 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처먹었길래 이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딴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많은 오답들 고맙습니다. 자, 예, 오답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읽은 거 외에도 허접한 게 많아요. 예, 많이 그 재미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유가 부릅니다. 내가 물로 보이냐? 86. 9568님 바퀴벌레가 불러요. 잡아. 아파트가 부릅니다. 전원주택이 좋아. 이딴 건 올리지도 말라니까. 이게 뭐냐는 얘기야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2시 탈출거 1분은 드래곤볼을 잡아라! 예. 파워 FM 특집이에요.
네, 파워 FM 특집 드래곤볼을 잡아라. 여의주 7개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흥룡의 해를 맞이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7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여의주가 돼서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자, 드림 팩토리는 잠깐만 쉬고요. 저희가 한 주 동안 다양한 소원 사연을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정말 간절한 한 개의 소원을 이뤄 드리는데요. 어떤 소원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오늘도 그 후보가 되신 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아주 그냥 신나시는 분이네요. 신난다 씨. 야, 이게 본명인가 봐요. 야. 난다 씨. 신난다. 아빠 참 짓궂은 분이다. 신난다. 자식의 이름을 난다로 줬으니. 뭐야. 어쨌든 뭐 누나는 신명나 씨. 어쩜 신난다 그러냐. 씨. 신난다. 그 신날까보다는 신난다가 낫죠. 네. 난다야 왜? 난다란다 신난다 씨.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 신랑이요. 남자분이에요. 아우 신난다 진짜. 신랑 신난다 씨와 더군다나 남자야 완전 신난다. 신부 안 신나 씨. 아 완전 신난다. 신난다. 안 신나 씨랑 결혼해야 돼. 신난다 씨는. 6월 21일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오 신난다. 제다이 테란데. 좀 서둘렀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서둘렀겠어요? 2일 전 아내를 처음 소개받았을 2년 전이구나. 2일 전이래. 2년 전 아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억지로 참고 만나다 보니까 미운정이 쌓여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사실 저희 집이 아버지가 아프셔서 형편이 좀 힘든데도 아내는 저와 결혼해 주시면서 알뜰하게 모으면서 살면 된다고 말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6개월 된 산모라 고기가 엄청 땡기나 봐요. 아들인가 보네. 아들 있으면 고기가 좀 많이 땡기죠. 저희 아들도 그랬었는데. 없는 살림이지만 임신 중이니까 삼시세끼 고기를 먹어요. 제가 후라이팬으로 구워주는데 기름도 너무 튀고 금방 타버려서 불편하더라고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전기 그릴이 소원입니다. 소원 이뤄주시면은 스튜디오에 가서 고기 사가서 직접 구워서 대접할게요. 소원 이뤄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드세요. 신난다 씨. 예. 아니 이 몇몇 분이 그런 생각을 하나 본데 이 스튜디오에서 뭘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뭐 찜을 가져와서 찜해주겠다고. 예, 그런 거 못합니다. 예. 심임식 씨. 발음이 어렵네요. 이 발음이 밑에 받침이 다 들어가면 읽기가 힘들어요. 심임식 씨. 심임식. 임식. 그래도 이분은 좀 나은 겁니다. 심임식 씨. 얼마 전 두 아들을 군대 보내고 신나게 놀고 신난다 씨 나왔는데 신난다 씨 좀 전에 나왔는데 신나게 놀고 계세요. 대박이야. 예. 신난다 진짜. 와. 신나게 사세요. 신임식 씨. 심임식 씨. 저는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심임식 씨. 무엇보다 혈당 관리가 중요해서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뇨에는 현미밥이 좋다는데 내 식구용 현미쌀 값이 만만치 않아서 현미 조금에 흰쌀을 섞어 먹었어요. 근데 이젠 입이 줄었으니까 100% 현미밥을 먹고 싶어요. 컬투쇼에서 절 현미의 바다에 헤엄치게 해주세요. 가수 현미 씨는 아닐 거고요. 두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입이 줄어갖고. 그렇죠. 현미를 보내달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암이 이제 현미가 이제 암에 좋다는 얘기. 당뇨병이군요. 당뇨요, 네. 당뇨.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현미는 뭐 건강식이죠. 최대한 이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과 현미. 오늘 저희가 소개된 4개의 사연 중에 한 개를 뽑거든요. 우리 형이랑 후보가 저랑. 되는 거죠, 그게? 네? 예, 후보가 됩니다. 자, 김찬호 씨.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 살아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전 서울에 사는데요. 몰랐어요, 찬호 씨. 흥룡의 해를 맞아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에 용기를 내봅니다. SBS 라디오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에? 참나 이 사람 뭐냐. 이 사람 후보에 올려줄게. 그리고 떨어뜨려버려. 기대라도 하게. 참 집을 사달래네요. 그래서 참 별소리 다 있네. 야, 일단 사람이 텐트 하나 선물해드릴까 그냥. 20평대 아파트가 소원이에요. 미치겠다. 진짜. 지금 3,5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은 지 오래된 집에서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봄날에 피듯 꽃피듯 번지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2달 정도 되는데 곰팡이와 막아도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인지 감기를 달고 사네요. 아이고 그렇겠네요 좀.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곰팡이 없고 따뜻한 집 제 명의로 된 이 사람이 지금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SBS. 김찬호 씨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김찬호 씨 본인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릴과 현미 아파트 SBS에서 뭘 해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 이재화 씨입니다.
작년에 결혼한 세댁이에요. 시댁에는 85살의 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세요. 두 분의 금슬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두 분 다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집에 택배 아저씨가 와서 배를 아무리 눌러도 잘 못 들으시고 전화 소리가 울려도 못 받아서 가족들이 걱정돼서 달려간 적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폐렴과 장염이 겹쳐서 입원을 하셨고 할머니는 넘어져서 골절로 입원하게 되셨어요. 두 분이 입원한 병원이 달라서 전화 연결을 해드려도 서로 잘 듣지 못해서 딴소리를 하세요. 할멈 밥 먹었어? 그래요. 날씨는 좋네요. 두 분이 원활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커플 보청기가 소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손자 빨리 안겨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셨네요. 자, 소원이 현실이 되는 파워 FM 드래곤볼을 잡아라의 소원 보내고 소원 이루세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화 씨의 사연이 제일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이 뭐 그래서 귀가 좀 안 들리신다는데. 신난다 씨는 이제 전기 그릴이고 이분은 이뤄드리면 아파트는 제껴버리고요. 이거는. 여기 와서 신난다 씨는 여기서 고기를 구워줄 것 같아서 좀 별로인 것 같고. 예. 전 개인적으로는 이재화 씨의 사연. 현미밥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이 순으로 따지면은 네. 예, 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더 지금 서로가 얘기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원을 또 따로 있고 해서. 예, 네. 저희 선택이 좀 나쁘지 않으면 오늘 후보는 이재화 씨의 사연으로 선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재화 씨의 사연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개되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을 다 드리니까요. 네, 큰 상품은 아니래도 적은 게 갑니다. 김찬호 씨 기다리세요. 네. 미니 여처 아파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드림 캠페인 소원 당첨자를 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경원 씨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노숙하는 분들께 밥을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쌀한가마니가 소원이해 주셨는데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원 이뤄드릴게요. 뭐 저희가 매주 하던 것도 이 정도 소원 되니까 현미밥도 여기다 다시 한번 올리시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영희 씨, 제시카는 까다로운 고양이들한테 채식 사료 좀 보내주세요. 고양이한테. 네. 고양이들을 한 명 챙겨줬더니 막 길고양이라 한 마리를 챙겨줬더니 옆에서 막 10마리씩 막 데리고 와고 그 고양이들이 채식 사료가 좀 딸린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놔두세요. 애 떠들라 그러는데 입을 틀어막으면 어떡합니까? 애 숨 막히게. 애 떠들어라 그래. 네 맘이야. 괜찮아.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마. 막 이러지만 않으면 돼. 이화섭 씨입니다. 춘천의 달팽이 도서관에 책장 보내주세요. 이루어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이번 주 한 주는 특집으로 SBS 전체에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요. 매주 우리가 그 드림 캠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작은 소원들 이루어드리는데 많이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뻐꾸기 주제 알려드릴게요. 안 이것도 알려줬구나. 병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병들 있잖아요. 뭐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죠.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고 나쁜 여자한테 또 남자들도 많이 끌리는 거고 좀 상대적이죠. 사람이 굉장히. 그리고 키 작은 남자가 키 큰 여자 좋아하고 키 큰 여자가 오히려 또 키 작은 남자 많이 사귄다잖아요. 네,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늘 고민에 빠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우면은 자꾸 이상한 꿈을 꿉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한 1년 됐는데 계속 매일매일 꿈을 꿔요. 시리즈로요. 예, 정말 판타지가 그 판타지가 장난 아니에요. 어저께는 제가 배트맨이 돼갖고 예, 우리 아들을 구해줬어요. 얼마 전에 꾼 꿈이 예술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똥을 싸러 가는데 계속 개가 그 똥뚜껑을 지키고 있대요. 그래갖고 못 들어갔대요. 똥꿈이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개가 나왔어. 예. 개 똥꿈이죠. 이건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럼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한 20개를 지났는데 화장실 앞에 다 개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볼 땐 개꿈입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병이다. 본인만이 있는 병 있잖아요. 긴장하면 겨드랑이랑 무릎팍에서 땀이 나요. 이딴 거 많이 고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샤벨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고요. 조회수가 84건이고 추천수가 5건이나 되는 괜찮은 사연 같습니다. 2월 11일 02시 04분 58초에 올렸네요. 정찬호 씨께서 읽어주세요. 피곤해도 읽어주세요.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읽어주세요. 네. 말대꾸도 하지 말래요. 이제 우리를 너무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차에서라는 사연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는데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70대쯤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맨 뒤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입석이었죠. 순간 저희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렸죠.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아니요, 괜찮어. 자리 양보해 준 것도 고마운데 그만해도 돼. 이거 괜찮어. 아버지 같아서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 계세요. 아버지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음료수까지 사드렸어요. 아니 괜찮아. 난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아버지 버려? 네, 저희 아버지도 올해 70쯤 되셨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음료수를 받다가 제 얼굴을 봤다가 여러 번 음료수를 받다가 제 얼굴을 보다가 음료수 받다가 제 얼굴을 봤다가 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게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SBS에 아파트 사달라는 경우예요. 이게 똑같은 경우라고 이게. 네? 돈이요? 그래, 돈. 네 아버지 같다며. 아버지한테 용돈도 안 줘? 돈 좀 빌려줘.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드려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 전 지갑에 있는 6만 원을 전부 꺼내서 잘했어. 할아버지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할아버지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 용돈도 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셨고 전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숨어서 갔습니다. 저 좋은 일 한 거 맞죠? 그럼요. 좋은 일 한 거 맞죠. 신청곡은 싸이의 아버지를 신청해 주셨네요. 아주 요긴하게 쓰셨을 거예요. 6만 원이면 어르신이. 좋은 일 한 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할아버님이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 마음에 어찌됐든 돈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흐뭇했다면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분이 설령 그 돈으로 안 좋은 데 썼더라도 그럼요. 예, 본인 마음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 한 따라다니면서 어르신 따라다니면서 6만 원 어디다 쓰는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옆 칸에 가 있나 보시죠. 그랬어요. 예? 옆 칸에 가 있나. 아, 욕하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웃긴다. 그럼 돈 좀 빌려줘. 아니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건 소주 먹을 돈이 없어갖고 일단 포장마차로 들어가갖고 친구들이랑 먹어요. 이제 먹다가 보면 옆에 혼자서 드시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저씨 혼자 드세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시네요. 그래서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말벗을 해드리다가 이제 그럼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그 아저씨가 누구랑 왔나? 저 친구들이랑 하다가 아저씨가 너무 쓸쓸해 보이셔갖고 아버지 같아 보여갖고 그래 내가 계산하겠네. 그렇게 계산해주고 해서 반대의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자, 뻐꾸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병이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병 많이 보내주시고요. 벌써 주시네?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손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호루라기.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로키 김태균,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형, 아니 형도 아니지. 이제 조씨 아저씨 남의 여자친구 뺏어가니까 좋나? 니네들 안 어울려. 헤어져 버려. 세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세비야 우리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세비야? 세비야 내 인생의 세빛 같은 세비야 사랑해. 두시 탈출 컬투쇼 여러분의 긴급 사연을 전해드리는 긴급 사연 119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긴급하고 재밌는 사연 2시간만 되면 우리가 소개하고 여러분은 웃고 우리는 읽고
보내보는 상품을 받는 순서예요. 일석이조의 원 플러스 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요. 의적컴에 구독 좋아요. 꽝도 먹고 알도 먹어요. 원 플러스 원 일석이조의 좋은 일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긴급사연 읽어봅니다. 하진옥 씨, 고등학생인데요. 엄마 아빠가 여행 가셔서 제가 동생들 밥 챙겨주고 돌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치볶음밥을 만드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통화하다 볶음밥을 한번 뒤집어야 될 것 같아서 동생한테 야, 나 김치볶음밥 좀 동생한테 야, 김치볶음밥 좀 뒤집어봐. 근데 8살 우리 막내 가스레인지로 달려가더니 후라이팬을 통째로 뒤집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또 주워 먹고 있어요. 아우, 축하드려요.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저는 완전히 김치볶음밥 중독인데요. 김진희 씨,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외국인 친구랑 싸움이 났어요.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심한 욕을 문자로 보냈길래 저도 문자로 욕을 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더 비웃으며 공부나 더 하래요. 문자함을 보니까 제가 You go to the hell 이렇게 썼어야 하는데 실수로 You go to the hello 헬에다가 O를 붙였어요. 너는 안녕으로 가라. 신청곡은 미세이의 배드곡 국거리인데요. Hello 나 같은 한 여자는 무식한 여자라고요. 자, 원영보 씨입니다. 시어머님께서 노인정에 갔다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계속 한숨 쉬고 혼자 멍하니 생각하시고 시아버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한숨이 오고 딴거지게 내고 왜 그래? 영감, 요즘 내가 자꾸 심장이 아팠잖아. 박씨 할머니가 그러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래. 아무래도 내가 심전도에 걸린 것 같아요. 심전도는 검사 이름인데 병명으로 하셨나봐요. 근데 우리 아버님 할망구야 울기매 울어. 심전도 따위에 지지 마. 심전도 따위에 지지 마. 두 분이 껴안고 울어요. 사이 참 좋죠. 네, 그러시네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김가영 씨, 남자친구 가족이 여행을 가서 남친네 푸들 강아지 뽀삐도 아니고 뽀비를 며칠간 돌보게 됐어요. 동물을 키워보신 적 없는 아빠는 신기했으니 계속 쳐다보거든요. 이 녀석 이거 귀엽네 이거. 가영아, 근데 네 남친 강아지 때문에 돈 좀 많이 썼겠다. 돈? 아니야, 강아지 친구한테 얻어서 돈 안 들었대. 그러자 우리 아빠,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강아지 주제에 온몸에 파마를 했잖아. 돈 많이 깨졌겠다 이거. 왜 파마를 하느라고 이게 얇게 파마를 한 것 같은데. 아빠 설마 푸드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긴급사연 119였고요. 선정된 분. 컬투! 오락관! 안녕하세요. 조금이가 쇼다는 현재 MC에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 콜토너 코너 거참 야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보이 코퍼레이션 컴온 제기로 랄랄랄랄라. 네, 전국민의 유산균 여러분들 장과 그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네,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이중원 씨, 컬투쇼 왕팬, 대학 교수, 와우. 컬투쇼 방송 시간에 강의를 잡지 않아요. 프로페서군요. 어르신들의 건강 운동 지도를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인데 도와주는 학생들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방송을, 수업을 잡질 않아요. 2009년도 그 문화성군 이후에 그 다음 학기부터는 2시에서 4시는 될 수 있는 수업을 안 잡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뭘 강의하십니까? 그게 박수 저 받을 일은 운동 아닌데. 처방을 강의하고 운동 있습니다. 처방 강의. 예. 운동 처방이요? 예, 예. 그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뭐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아. 운동을 통해서 약을 댈 수 있으면 줄이고, 예. 그쵸. 가장 좋은 게 운동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의 박사십니까? 운동 처방 박사입니다. 운동 처방. 예. 박사지. 머리를 작게 하는 운동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그게 됐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을 보니까요. 예. 그렇죠. 예. 가히 뭐 작은 얼굴은 예. 아니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 좀 뭔가 에너지가 많이 생기시고 그러실까 봐요. 예, 뭐 강의 중에도 여기서 나오는 멘트들 좀 기억했다가 그래요? 응용도 하고 뭐 유용하던가요? 우리 멘트를 써봤더니. 잘 안 먹힙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뭐 김국진 씨의 개그를 우리가 하면 먹히지 않거든요. 예.
요즘 본인만의 예. 색깔이 있는 거고. 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위안이 된다니 굉장히 고맙네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그렇지만 뭐 두 집도 내시. 예? 예? 예, 아닙니다. 뭐라 못 들었어 나? 나도 못 들었어. 뭐라고요? 아, 못 잡았거든요. 요즘 강의 시간에 먹히는 유행어가 뭐예요? 다람쥐입니다. 예. 예? 다람쥐. 아 예. 꺾기도. 예. 예. 다람쥐? 여러분 잘 안녕히 잘 있었습니다. 다람쥐 이거. 예, 맞습니다. 아유, 뭐 그딴 걸 좋아하나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뭐 별론 예.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학생들이 네. 전공 수업도 바쁠 텐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무료로 지금 운동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고맙고 음흠. 다음 학기에도 어르신들 소외된 어르신들 위해서 건강 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죠? 네. 봉사하시는데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정답의 힌트.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한 둘이 사람 바보 만들기 위해서 여럿이서 하는 발 이거입니다. 네, 그래요. 발 이거. 발 이거 얘기하죠. 예, 정말 밝으신 교수님 같아서 좋습니다. 예, 이지원 씨. 엄마는 실업자 상담원이세요. 항상 우울한 얘기를 듣고 오니까 엄마가 집에서 힘이 없어요. 야, 그래서 실업자 얘기만 듣다 보니까 컬투쇼로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딸이 신청했어요? 네. 딸은 몇 살이에요?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엄마가 어떻게 우울해요? 집에 오면 그 얘기. 엄마요? 예.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밥만 해주고 그냥 자요. 아 그거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실업자 얘기들 많이 들어갔고요. 엄마 네. 좀 잠깐 바꿔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업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피곤하세요, 힘드시고. 다운되시죠? 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요즘에 그래서 가장 힘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얘기 많이 하시니까. 뭐 연령대라든가 네. 실업자들 보면 어떠신지. 그야말로 젊은 청년들도 조금씩은 오지만 네. 요즘은 40대 후반에서 네네. 거의 60대까지 일하고 하는 어른들이 많이 중장년층도 오세요.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라 그러더라, 100년 후인가 뭐 이러면 예, 예. 인구의 절반이 60 이상, 60을 넘은 분들이래요. 뭐 어떤 예, 얘기 들었는데 예, 두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수들 하시고 예. 그럼 오래 실업난이 더 많이 문제가 예. 될 텐데 예, 그래서 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될 정년퇴임도 것 좀 같아요. 한 65세 너무 빨라요. 한 70세 이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빨라요, 예. 사실은. 그분들은 모두 젊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요. 네, 사회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서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면은 그분들이 젊어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겠죠. 좀 바뀌어야 예,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전국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마음도 우울하신데 한마디 하시죠. 또 상담하셔야 되겠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실업자들한테.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에 모두들 힘들지만 그래도 그 내 삶에 있어서 그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모두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요즘 김수현이 짱 잘하는 거예요. 네? 김수현이 짱 잘하죠? 네. 아, 그래요? 해품달에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김희진 씨, 싱크로나이즈 공연팀. 어머, 겨울에 차가운 물에서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싱크로나이즈 팀 어디 가요? 아니 뭐 여기 물도 없는데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와, 물도 없는데 어떻게 뭘 보여주시나? 그냥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네요. 네, 싱크로나이즈.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물 속에서 거꾸로 있고 막 코에 빨래 찌개 끼고 막 이딴 건데. 일단은 뭐 박수로 한번 좀 네. 볼까요? 예. 뭘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머리를 묶고. 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머리를 묶고. 거꾸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비키니부터 입어보죠. 네. 야, 연기. 야, 이제 바닥에 앉았어요. 이 바닥에 앉은 상황에서 지금 물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와. 물 속에 떠 있는 거예요. 야. 와. 야. 야. 멋있다. 아니, 진짜 라디오에서 이런 퍼포먼스 할 줄 진짜 몰랐어요. 네, 바닥에 누워갖고. 야, 우리 나중에 수영장 특집 야. 한번 이분들 다시 한번 모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일하신 분이래, 참. 행위예술 하신 분. 아니, 맨바닥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렇죠? 그럼 뭐, 어느 팀이에요? 국가대표입니까? 아니면 뭐.
어느 대학교 뭐 어디? 지금 한체대 다니고 있어요. 한체대,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싱크로나이즈 공연팀. 지금 저희가 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한희숙 씨 외에 다른 분들이 정말 물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라고 글들을 올려주시네요. 네. 김대경 씨가 가장 올바른 글을 올렸습니다. 부끄러울 텐데 대단하시네요. 대박이라고 장혜샤 씨도 올려주셨고. 정말 장혜지 씨 정말 잘 올렸네요. 짝짝짝짝. 저게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지금 몇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3명이요. 세 분이 한 이렇게 세 분? 한 팀이세요? 네. 같이 우리나라의 그 싱크로나이즈 실력이 글쎄 어느 정도인가요? 최고는 아니죠 지금은요?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좀 실력이 좋아졌죠. 예전에 10위권 안에 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제일 잘하죠. 네. 네, 그죠. 곧 이길 겁니다. 그럼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잘하는 중국, 일본, 한국 항상 3파전이죠. 곧 엎어버릴 거예요. 네. 당신 같은 마인드가 있다면 엎어버릴 거예요. 맨바닥에서 누워서 바닥에서 하는 싱크로나이즈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1등 할 것 같아요.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언젠간 분명히 엎을 수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꼭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연 씨 이모 부부는 부천에서 상추 농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힘들어하시는데 웃음 선물하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추 농사가 왜 힘든가요? 농사 자체가 힘들죠 뭐. 네. 요즘 너무 힘들어하신다니까 또. 어머니 머리가 상추 같으세요 지금. 제가 이모인데요. 네네. 조카가 이런 사연 보내는 거 몰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모님 얼굴이요. 약간 네. 심수봉 선생님 닮았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그죠? 들어요. 많이 듣죠. 네. 네. 포동포동 심수봉 같아요. 내침에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좀만 불러주시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목소리 완전 아니네요. 예. 남자는 배 나는 상추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네. 많이 힘드세요? 요즘 농업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야채 같은 거를 소비가 예전처럼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가 워낙에 발전하니까.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상추가 네. 맛있는데. 그리고 우리 좀 야채 시세가 그렇게 항상 싸다가 어떨 때는 조금 비싸게 오르면 매스컴에서 그렇겠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가격이 푹 떨어져요. 그래서 상추를 맛있게 힘들어요. 요리하는 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맨날 삼겹살에 싸먹는 거 말고 혹시 상추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싸먹는 게 것 제일 같아요. 맛있대요. PD 관여하지 마요. 네. 저는 막 한 밥에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 된장만 딱 발라갖고 상추 싸먹으면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맛있고 맛있어요. 사실은 네. 상추 겉절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상추 겉절이도 겉절이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요즘 콩나물처럼. 샐러드도 많이 그리고 하고요. 고등어 네. 구워다가 네. 고등어 이렇게 흰밥에다가 된장 이렇게 같이 먹어도 맛있더라고. 뭘 싸먹는데 상추가 최고죠. 네. 그리고 참치 같은 것도 네. 이렇게 먹을 때 싸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지. 상추 좀 많이 잠 안 오는 사람 먹어도 드셔주세요. 좋고요, 그죠? 상추 저는- 먹으면 잠 잘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근데 있던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 잘 자요 많이 먹어도.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잘 자게 생기셨어요. 알겠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성 씨. 와 상추 튀김도 아이- 있구나.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아줌마들끼리 신나게 웃으러 가고파요. 한지 공예품도 선물할게요. 어서 오세요 이효영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래요? 이게 르뽀 프로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본인이 이효영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지로 뭘 만들어 오셨어요? 아니 안 만들어 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민망하셨구나. 네, 안 만들어 면 어때요? 그냥 저희가 그냥 소왔다는 느낌만 들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퀵으로 그냥. 보낼게요. 아니 안 그러지 보내셔도 돼요. 마세요. 예, 그랬다가 또 안 보내면 더 마음의 상처 받거든요. 아줌마들끼리 신나게 웃으러 같이 한지공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동네 친구? 그렇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 그래요. 어떤 친구입니까? 학교. 그렇구나. 저희 아이들 학교. 애들 학교. 학부형 친구들이. 한지로 네. 뭐 이렇게 공예품 만들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예, 되게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 저희 한 이만한 크기의 한지로 저희 임무를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건 근데 닭 6개월 동안 닭종이 6개월 동안 닭종이 만들었고 인형인데. 가격으로 치면 한 몇백 100만 원 몇이 아니 한 2, 300 된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넘는. 고맙더라고요. 정성이 저는 겨울 보이네. 방학 때 알바했어요. 겨울 방학 때 네. 알바했어요 그걸로. 아 그래요. 네. 사무실에 딱 모셔놨거든요. 어. 그런 걸 가져오셨다 그랬던데 안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잡혀가지고 문자를 괜찮아요. 받아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와줘서 고맙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신랑이요 좀 잘 삐져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삐지지 말라고. 하세요. 예. 신랑 이름 부르고. 그럴 때는 한지로 선물을 해주세요. 필요 없대요.
임서방, 제발 삐지지 말고 항상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우리 이쁘게 살자. 네. 아, 그리고 한방마 우리 오빠 지금 장난 아니거든. 친정 오빠 장난하지 이은영 말라고 씨 이름 불러줬다. 맛있는 거 사. 네. 자, 강수영 씨. 남자친구와 사귄 지 300일 기념 선물 이번에 오빠가 취업을 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00일 기념 1년이 채 안 됐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동생이에요? 오빠 너무 남자친구 예쁘게 동생이요. 생겼어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마이크 받을 줄 몰랐는데 되게 좋고요. 은영이 언니랑 같이 못 와서 되게 미안하고 앞으로도 많이 이쁜 사랑해 오빠. 사랑해. 예, 알겠습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자, 오늘의 정답은 연기였습니다. 네, 정답 맞춤 몇 분께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자, 김수현이 드라마에서 잘해요. 강성민 씨. 어명이다. 발연기였죠. 발땡땡 0958님 발냄새. 김수현이 드라마에서 잘해요. 9324님 짝사랑. 많은 오답들 고맙고요. 잠시 후 3, 4부에.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성악교실 소리 지르거라! 터지르거라! 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깔깔 그리고 웃고 생활의 소리도 들어보는 순서. 오늘 김현정 씨와 산이 나오셨습니다. 반가. 네, 반갑습니다. 반가. 재밌네요. 네? 깔깔거리면서 웃는다 그래요. 깔깔 소리. 나도 해봤어. 산이 씨 오늘 비옷 탔네요. 비옷. 가끔 굉장히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딴 식으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또 봄이잖아요. 아니 뚜껑까지 분홍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깔맞춤 또 해가지고. 빨대는 왜 분홍색이지 나는 오늘 또. 나 가져갈 거야 이거. 아니 나 먹는 걸 왜 뺏어가요? 예. 오늘 딸기 우유 옷을 입고 왔어요. 시계랑 해가지고 이게 돼지 분홍빛 해가지고 나 벨트도 분홍색이다. 팬티도 분홍색이 아니길 빕니다. 네, 거기까지. 약간 제스탈라 그래요. 네.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여자들도 분홍색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완전 분홍의 홀릭들 있잖아요. 핑크 공주들 많죠. 왜 이렇게 여자들은 분홍색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쁘잖아. 분홍색 예쁘잖아요. 분홍색이 남자가 입어도 참 괜찮지 예뻐요. 않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분홍색 옷을 입은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이. 진짜? 응. 그래요? 왜냐면 좀 여성스러운 여자들이? 건데, 예, 이렇게 많은 색깔이 들어가도? 근데 저거 되게 패션 테러죠, 패션 테러. 내가 남한테 이렇게 패션 지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변태 같아요. 지금 되게 더럽네요. 이제 더러워요. 산뜻해 보이고 봄에 이 날때 좀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좀 날씨 어울리네.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보타이까지 하고 와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봄맞이로다가 보타이까지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예. 티셔츠를 그거요? 하나 샀는데 산 거예요? 네, 색깔이 샀어요. 왜 이렇게 바랬어요?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하나 샀는데 빈티나 보여요. 안에 기모가 들었어. 엄청 짜증났어. 덥겠다. 봄맞이로 샀는데 봄 티셔츠라고 업데이트돼서 아니 샀는데 그것만 하나 입으면 되지 그럼. 네, 이거 뽀라면서 샀는데 신경질이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백보람 씨한테 샀군요. 네네네 샀는데 아니 봄 티셔츠라 그러니까 여기 기모가 들어가 있어. 아까 들어오면서도 계속 투덜투덜 여기 기모 봐봐 이거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대시더라고요. 지옥을 보여줘야 돼요, 그 양반한테. 자, 오늘도 8950님. 우와, 산희 씨 개불 같아요. 개불이 뭐야? 전체적으로 머리 위에 나를 그 비니의 꽃고다리 때문에 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니에. 개불이 뭐예요? 개불이. 개불이랑 색깔도 틀려요. 모자 좀 벗어봐요. 확 썰어 먹어버리게.
그렇군요. 아니야, 쓰는 게 낫겠어요. 예. 난 걷는 게 낫다 솔직히. 아니 이렇게 좀 삐뚤어 이렇게 해서 이 힙합,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삐뚤어, 삐뚤어.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 자, 점점 제가 싫지. 빨리 거실에서 좀 도와주세요 좀. 그러세요 하지 말고. 아 예? 좀 도와주세요. 아 굉장히 동조돼서 그래요. 자, 사연 읽어봅시다. 자, 산희 씨부터 읽어볼까요 오늘은? 네, 제목은 이분은 느낌표 땡땡. 글쓴이 이윤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미술책에 나온 바비킴 사연이 재밌어서 이거 제가 읽었어요 그때도. 네. 저도 집에 있는 미술책을 뒤져봤어요. 반 고흐의 미술책이 서재에 꽂혀 있길래 반 고흐. 한 장, 두 장 열심히 넘겨봤죠. 그런데 중간쯤 펼쳤을 때 박명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 고가 미술책에- 그린 그림이 박명수 씨가 있다. 반고 씨 책에 박명수 씨예요. 야! 개성한 머리 장식을 요란하게 하고 있더군요. 박명수 씨의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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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분이신가 봐요. 반고흐의 작품에 박명수 씨가 있다라고 했는데 좀 닮긴 했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지금 눈이 째진 느낌의 그 느낌이. 아, 일본풍 오이란 케사이 에이센 모작이라는 작품이랍니다. 모작이군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 약간 가볍게 화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박명수 같다. 근데 머리에 칼을 꽂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칼이 비녀, 비녀. 비녀인데 아니면 칼을 칼인데 총 같은데요? 아. 네, 약간 뭐 추상적으로 그린 거겠죠. 네. 그렇겠죠. 이게 이런 게 차라리 없었으면 더 박명수 같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거 어떤 그림이냐 그랬으면 오늘 소개해주신 사연 속에 우리 사진들은요 컬투쇼 홈페이지 시청학 교실 게시판이나 컬투쇼 정치한후 그리고 산이 SNS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는 라디오 하는 날이니까 네. 보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사진 보러 들어오셨다가 홈페이지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저희 그 UCC 컨테스트 하고 있는 거 투표도 같이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만 하지 말고 그걸 보고 허다가 날르세요. 예, 그게 당신들의 목이에요. 일단 보고 제목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니까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 재밌는지 아니까. 네. 그걸 왜 많이, 찍어놨겠습니까? 예, 돌리라고 한 거죠. 완전 웃겨. 1등이 1,000,000원이니까. 1,000,000원이요? 네. 그 뭐야? 뭔 말이야? UCC UCC 요? 컨테스트 지금 얘기했잖아. 오빠 얘기가 안 듣고 뭐 하고 있었어?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 1,000,000원이면 빚 다 갚을 수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빚이?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막 던지지 말아요. 저기요. 얼렁해요. 내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 산희 씨를 코 빨아먹지 말고. 써버려야겠어요. 그런 리액션 하지 말라니까. 어디 좀 아팠으면 좋겠어, 산이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월요일 아침부터 날씨도 좋은데. 그런데 네가 망가뜨려놨어 내 기분을. 네. 최은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은혜님. 네, 대담한 내 동생. 동생이 엄마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의 휴대폰 문자가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선거운동본부에서 보낸 시장 예비 후보 아무개 씨의 MMS 선거 메시지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이 문자를 보더니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물었어요. 엄마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엄마는 그 사람이 싫은데 자꾸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다야. 응? 난 엄마는 참 그 사람이 싫었는데 자꾸 보내. 그렇게 아이를 놀렸죠. 동생은 뭐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 유부녀한테 자꾸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단 말이야? 아주 몹쓸 사람이구만. 엄마는 그냥 웃으셨죠.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 일을 끝내고 휴대폰에 보낸 문자함을 확인하셨는데 글쎄 동생이 그 예비 후보분께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야 임마 뒤질래? 어떻게냐? 야 임마 나 이 아줌마 아들인데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문자해봐. 그땐 진짜 내가 죽일 거야. 엄마는 이 녀석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울래도 못 피우겠다. 나중에 군대 보내놓고 바람을 펴야겠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군대 가면 바람 피신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한다. 야, 진짜 그대로 있네요. 네? 내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야, 임마 너 뒤질래? 나 아들인데
아니,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문자 보내면 그땐 진짜 죽는다. 보낸 시간이 4시 44분이에요. 그걸 맞춰서 보낸 걸까요? 진짜네. 이렇게? 4시 44분에. 네.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진짜 가끔 몇 시지 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일 때가 아우, 기분 하루 종일 안 좋아. 기분 굉장히 나빠요. 되게 많이 그래요. 6시 66분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맞아.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어야지. 존재 않죠. 자, 이정민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격 실화라고. 실화입니다. 검색하면 실제 기사도 나와 있어요. YTN에서는 뉴스로 방영되기도 했고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폭발물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립니다. 때는 작년 여름 뜨거웠던 대구. 국제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던 기간. 그때 영희는 대구 시내 지하상가에 작은 카페를 오픈합니다. 애견 유치원과 붙어있는 카페라 강아지 냄새가 넘어오지 않도록 커피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번호에 주전자를 올리고 원두커피 가루를 가득 넣고 보글보글 끓이게 됩니다. 영희는 알바생에게 집에 있는 가스 버너를 가져오라고 얘기했고 알바생의 집은 대구 스타디움 근처였고 알바생은 출근길에 집에서 룰루랄라 버너를 들고 지하철역에 갔지요.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깜짝하고 버너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냥 탄 거예요. 하필이면 그 버너 케이스가 검정색 플라스틱 케이스. 알바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카페로 향했고 마침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역을 청소하시다가 벤치 위에 놓여있는 검정색 박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물건이 있으면 신고라는 교육을 받은 아주머니는 당장 이곳저곳에 알리게 됩니다. 지하철에 폭발물이 있어요. 급기야 지하철 4대가 무정차로 역을 통과하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엑스레이 투시팀이 출동합니다. 이맘때쯤 카페에 도착한 알바생은 버너를 놔두고 온 걸 깨닫고 역 근처에 사는 현철이라는 친구에게 오빠 고산역에 가스버너 놔두고 왔는데 그거 좀 갖다 줘. 지금 빨리. 알았어. 현철이는 고산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의자에서 두리번거립니다. 당신 누구야? 관계자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CCTV에 여간을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니던 현철이가 범인으로 추정되어 끌려간 겁니다. 현철이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당신 누구야? 뭘 찾고 있던 거지? 당황한 현철이는 횡설수설 했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요. 걔가 버너를 여기다 두고 가가지고 제가 갖다 주려고 했는데 여기 막 두들병거리는데 당신들이 놀래갖고. 하지만 실언제의를 해보니 현철이에겐 호족상 동생이 없었어요. 관계자들은 취조에 겁을 먹은 현철이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사건의 전말을 이해한 관계자들은 버너를 증거물로 압수해야 한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버너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현철이는 폭발물을 설치한 범인이 되어 깜빵에 갈 뻔했고요. 하필이면 국제육상경기대회 기간에 버너를 역에 두고 와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첨부합니다. 하셨네요. 자, 신문기사예요. 실제 뉴스. 한바탕 소동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이 있고요. 서울닷컴 이렇게 갖고 예민하죠. 특공대, 폭발, 전동차, 무정차. 현철이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버너 가지러 간 건데. 오죽하면 남자애가 거기 가서 손대면 톡하고 울었겠어요. 터질 것 같은 버너였네요. 현철 씨가요. 현철군이. 이름이 현철이잖아요. 머리도 빠마머리 되면 하고 터질 것 같은 버너. 터질 것만 같은 버너. 그대 풍춘 화라 로리. 기분 다시 좋아졌어요? 아이고 좋다. 다시 좋다. 이러다 우리가 뻥 터지죠. 자,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김규상 씨. 규상 씨. 8층에서 이불이 떨어졌는데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밤 9시경이었습니다. 퇴근했는데 와이프가 이불 좀 털어달라고 하더군요. 떨어뜨렸구나. 저는 에이 빨리 털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이불을 힘차게 털었어요. 으쌰 그때 뭔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이 두 겹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8층이었는데요. 떨어진 이불은 나뭇가지 중간에 껴버렸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요. 여보, 이불 하나는 어딨어? 떨어뜨려서 나무에 걸렸어.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죠. 당장 주워와. 이불 가져올 때까지 들어올 생각 마. 1층으로 내려가서 나무를 보니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에 이불이 걸려있더군요. 나무를 타야 한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원숭이다. 그렇게 깜깜한 밤에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구조하기 위해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도 뭐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인가 봐.
한 꼬마는 저를 보더니 우와 타잔이다. 아빠 타잔이에요. 꼬마의 아빠는 한술 더 떠서 그래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거란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전 계속 나무를 타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자. 근데 이불을 구할 수 있어. 전 미친 듯이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와! 나무가 양쪽으로 흔들립니다. 저도 양쪽으로 흔들려요. 하지만 이불은 잔인합니다. 그대로예요.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춥고 배고픈데 졸려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줌마가 저를 봤나 봅니다. 그리고 냅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잠시 후 삐뽀삐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 구급대원들이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나무 위에서 죽어 있다고. 자살 신고가 들어왔대요. 아까 그 아줌마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결국 구급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불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두 군데가 찢어져서 오리털이 막 휘날리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와이프와 세 딸내미는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 전혀 몰랐던 거야. 와, 정말 무심한 아내군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가장이 되는 길은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 UFO 같다 UFO.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는 이불이에요. 이렇게 밤이에요 또? 이 사람 팔 봐 팔. 저희가 찍은 거야 인증 사실. 야. 아니 이불을 떨어뜨리고 아래 내려가지고 사진을 또 찍은 거예요 그거를. 컬투쇼에 보내려고. 대단하시다. 사연이 소개 여기 뭐 그 댓글이 써 있는데요. 댓글에 나머지 글을 썼네요. 사연이 소개된다면 3월 28일이 결혼 2주년이래요. 와이프가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서 혼자 아기 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 된다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전해주세요. 사랑해 쪽쪽 써주셨네요. 딱 한 달 뒤네요. 참 남편이 참 잘하는 남편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가정적이네요. 이거 나무를 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되게 높이 걸려 있어요 이게. 자 생활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순서가 되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걸 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 도저히 소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사람 너무 소리가 많아. 좀 들어가줘야지. 전혀 사람 소리가 없고. 그냥 뭘 맞춰야 되는지조차도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같아. 녹음기 누르고 이렇게 녹음하면 이런 소리 난다니까요. 주변 소음 같아요. 안 나지 여긴 조용하지.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재밌어. 재밌어? 뭐가 재밌다는 얘기야? 재밌어. 물어봤어. 재밌어? 이러면서 애기한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애기나 어린한테 강아지나. 재밌어? 누가 나무 타고 있나? 재밌어. 재밌어? 자 여하튼간 뭐 혹시나 뭐 맞출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오답도 좀 올려주세요. 어떤 상황에 누가 보내신 상황인지 재밌는 오답도 올려주시면 제가 뽑아 선물을 드릴 테니까 자 샵의 공채 책 50원 깨문책 내가 네 잘한다. 자, 노래 하나 들을까요? 들어야죠. 들어야지 시간이 가는데. 노래는 무슨 노래 정말 들으면서 좋아하는데 이거 시간을 노래 그냥 보낼까요? 들어봅니다. 강산의 산이 노래. 예. 강산에 아니죠? 예, 여기 강산에로 돼 있었다가 갑자기 네. 산이로 바뀌네요. 아우 강은 빼고 좋아라. 그냥 산이로. 네, 강산에 말고 산에. 여태 네가 이 산이로- 노래 불렀었죠? 제가 회식 때 저번 주에 맞아요. 제가 이 노래 기억납니다. 불렀었어요.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을 하시네요. 예, 그럼요. 기억을 못 하실 것 기억하죠. 같은데 그때. 아유, 웬만한 건 다 해요. 네. 저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더군요. 다 보고 그냥 있었어요. 혼자 그냥 그 전부 분위기 다- 그냥 이렇게 전부 불렀어요. 다들 만신창이가. 도시엔 컬트쇼 모두 다 채널 4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잭스포 도시 탈출 컬트쇼 도시 탈출 컬트쇼 더 뜨겁게 재미나게 미쳐보게 더 뜨겁게 도시 탈출 컬트쇼 재밌게 도시 탈출 컬트쇼 남들이야 어쨌든 우리가 정치율 1위 자, 정치율 1위 두시탈출 컬투쇼 시작해 주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생활의 소리 막 정말 애매한 그냥 주위 소음 같은 느낌인데 이 강아지가 뉴스 보는 소리라고 누가 올리셨었는데 난 참 그럴 듯한 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밌어? 이러고 게시판에 재밌죠? 정혁 씨 계약하면 컬트쇼 못 듣네라고 해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뭐 다시 듣기나 뭐 팟캐스트 요딴 걸로 다시 들을 수 있죠. 예. UCC도 많이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아요, 역시. 많은 오답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지 씨, 아들이 헤드셋 쓰고 몰래 어른 동영상 보는데 엄마가 몰래 다가와 재밌어? 하고 묻는 소리. 어른 동영상.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이에요. 있을 만한 법이죠. 5050님 구급차 대원이 입을 구한 남자에게 나타나서 재밌어.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사연이에요. 4012님이 사무실에서 몰래 컬투쇼 들으면서 낄낄대는데 사장님이 재밌어? 지금 자기 상황이래요. 2278님. 지금 이 순간 사장님한테 들었대. 바로 이 상황. 2278님이 어떤 아줌마가 빵집에 가서 재밌어? 라고 물어보는 재밌어. 거예요. 좋다. 어? 이게 뭐가 좋아요? 난 좋은데 왜? 바로 재밌어.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거잖아. 냉장 너 재밌는 얘기 들려준다 그러고 냉장고를 연 있으니까 재밌다 그러고. 재밌어. 8522님 컬투쇼 방청객이 스튜디오 바닥에서 싱크로나이즈 하는 소리. 재밌어? 7718님. 재밌었어? 싱크로죠? 싱크로나이즈 재밌어? 아까 제가 라디오 갔다 오면 라디오실 저분이에요, 오면서 저분. 네 아까 들었는데 저 네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싱크로나이즈를 하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들려요. 춤을 추는 거예요? 수중 스피커. 수중 안에? 들려요. 물 안에 스피커가 있어요? 야, 그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걸 너 몰라요. 나도 몰랐네. 발전이 잘 돼 있고. 모르셨죠? 어떻게 듣고 맞추겠어요. 나도 몰랐어. 저는 그래서 너무 연습을 들리니까 많이 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느낌으로 수중에 하는 줄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아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를 여기 했어요? 바닥에서 막 바닥에 누워. 둥글었다니까. 바닥에 누워서? 여기 누워서 막 발버둥 치고 그랬다니까. 아유 아주 다들 물에 잠기는 줄 알았어요. 아주 이쁘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생겨서 그치, 여러 가지 이쁘게 하네요. 깜짝 이쁘게 놀랐다니까. 생겼는데. 나도 나 아직까지 터벅 그런 거 터벅 걸어나오길래 못하는데. 뭘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누워버리더라고. 그래도 카페트 위에 눕더라. 딱 자. 100이니까 5735님 3살 최민서가 졸고 있어서 엄마가 깨우는 소리. 최민서 깨우는 소리. 왜요? 이 사람이 보낸 거야. 나한테 그래. 굉장히 측은하게 그런다. 보내기를 하든가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래. 7718님께서 호모 차누쿠스 나무 타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재밌어? 물어보는 소리. 호모 차누쿠스는. 재밌어. 호모 차누쿠스. 정답 알려주세요. 오늘 정답 어디 갔지? 오늘 정답 네 밑에 있네요. 개 헤엄치는 소리입니다. 아 개가 헤엄치는 소리.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개 헤엄치는 소리. 우리 집 강아지가 욕조에서 헤엄치는 소리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힘들 것 같아서 꺼내놓으면 짧은 다리로 다시 욕조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동영상과 함께 감상하세요. 월요일 공지글에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어머 와. 지금 동영상 보고 있거든요. 네. 와 어머 야 웃긴다. 걔들의 헤엄 잘 치지. 재밌죠? 재밌는 걸까요?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요. 제 약간 그 중간 생각에도 어중간해요 지금. 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내놓으면 다시 들어가려 그런다잖아요. 그럼 재밌는 거예요. 희한하나. 네. 근데 저희 개- 집 개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에 헤엄치는 거야? 네, 헤엄치는 거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구나. 아 근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헤엄을 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거죠 DNA. 그렇죠. 개 헤엄. 살라고. 살라고. 좀 아까 백보라님 씨한테 문자 왔어요. 네 뭐라고요? 춥다고 그냥 입으라고. 교환환불할까봐 쫄았어요, 이 양반. 백보람 씨 잘 지내나 모르겠네. 자 하나 읽어주시죠. 개 드라이브. 네? 개 드라이브. 개 드라이브. 개 드라이브. 네. 개가 운전했나요? 개 드라이브예요. 글쓴이 김일호님. 네, 김일호님. 김일호. 운전을 하는데 앞차에 흰 물체가 밖으로 나와 있더군요. 위험하게 저게 뭐지? 신호대기 때 그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였습니다. 커다란 흰색 개였습니다. 폭주족 개인지 얼굴에 가글을 쓰고 고글. 가글이요. 가글은 이게 가글이죠. 고글을 쓰고 속도를 즐기고 있더군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운전사한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아랍인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아 개가 아니고. 네. 그건 개예요. 개고 이제 운전자석에는 이제 아랍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개가 밖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봐. 야 무슨 고글까지 쓰고 진짜 개가. 개에게 고글을 씌웠네요. 네.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저거 너무- 와우 대박이다. 와우. 저걸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눈이 시려우니까 그죠? 네,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강아지들은 바람 쐬는 거 좋아할까요? 고글이에요? 물안경이에요? 물안경 같은데. 물안경 같은데. 대박이다. 저 아이 재밌네요. 귀여워. 귀엽다.
짧은 거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자분이 익명으로 보냈어요. 방규정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대박인데요. 예. 엄마들은 대부분 방규정이죠. 우리 엄마는 자기 방구는 오렌지 방구라고 더럽지 않다 그랬어. 우리 엄마들 그러는데. 엄마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전에 또 한 2주 전인가 사연지품명품에 방송됐던 네. 방구 사연이 또 기억이 나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주무시다가 평소에 할아버지가 이제 트림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셔가지고 좀 뭐 할머니가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두 분이 잠드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방구를 끼신 거예요. 빡 방구를 낀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식증이라고 누구요? 또 자다가 할아버지가 방귀 뀌고 할머니가 누구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 사연을 보냈어요. 아, 아무튼 귀여워. 어떡해.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이 방규정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저희 집에는 방귀를 거침없이 끼시는 엄마가 계십니다. 아빠는 항상 애가 방구 얘기 좋아? 애가 빵 터졌네요.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해요. 똥꼬랑 방구 얘기. 제가 옛날에 행사를 갔는데 귀여를 하는데 너무 안 터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모여 있는데 그랬더니 누구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애들 앞에서는 그런 거 해도 재미가 없다고 똥이랑 방구 얘기하면 된다고 거기 가서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것만 계속 반복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바닥을 아이들은. 뒹굴면서 웃더라고요. 제발. 얼마나 방구를 빵 끼면 방구 뽕뽕뽕뽕뽕. 방구를 빵 끼면 빵이 나타난다. 좋아하네요. 좋아한다. 아유 귀여워. 아유, 좋아. 아유 이뻐. 이따 나와 내 개인적으로 끼워줄게. 거침없이 방구를 끼는 엄마가 계세요. 아빠는 항상 아유 이 구들장 뚫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하시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신 엄마가 엎드려서 TV를 보시다가 어김없이 방구를 끼셨어요. 드르륵 드르륵 들릴 소리가 여러 가지 방구 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듣는 소리지만 또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엄마의 엉덩이를 쳐다봤어요. 지난주에 소개된 외계인 팬티 사연을 보고 엄청 웃었는데 우리 엄마의 레깅스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잦은 가스 분출에 엄마의 레깅스 엉덩이 부분이 세로로 찢어져 있다고. 어머나. 방귀가 칼방귀인가 봐요. 나뭐 푹 찢나 봐 이렇게. 우리 엄마 방귀 소리 짐작되시나요? 하셨네요. 드락. 어머니 또 엎드려 있어. 하얀 줄이 흰 줄이가 있어요. 귀여워.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에 흰 팬티를 입었나요? 네. 이게 레깅스가 웬만해서 즐겨 잘 안 찢어지지 않나요? 그죠. 레깅스 안 입어봐. 칼방귀예요. 네네네. 네, 저도 방구를 즐겨서 이렇게 하는 네. 편이라 요게 뭔가 이해가 돼요. 이제 많이 하면은 그 뒤에 부분이 그럼요. 네. 암원에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 됐네요. 바지가 졌네요. 바지가 좋았어. 방귀 이렇게 한번 불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예전에 어디 진짜? 프로그램에서 네. 방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산시킨 다음에 호기심 불을 전구. 맞아요. 아, 더러워 죽겠네 아니 진짜. 군부대 있잖아요. 응. 군부대에서 그냥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네. 수세식 말고 응. 거기 송장 넣다 터지고 그래요. 그 가스 진짜? 때문에. 아모니아 어머, 가스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이제 방구 얘기가 잠깐 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응. 방구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죠? 가스가 내가- 차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소화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쳐다보면서. 이 대장이 소화를 하잖아요. 작은 창자, 큰 창자들이 이제 소화 네. 운동을 하다 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소화가 미처 안 된 것들이 이제 가스를 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이 썩은 거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스가 생기는 거죠. 네.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자, 신봉용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봉용. 산희 씨 나가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재미지게 놀고 있었어요. 다음날 라면으로 간단하게 해장을 한 뒤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달짝지근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야, 어디서 달고나 냄새 안 나냐? 안 나는데? 야,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것 같다. 앞집에서 공사에서 나는 냄새인가? 그런가? 하지만 약 2분 뒤 저는 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어요. 야, 네 주변에서 나는데? 연기가 네 주변에서 나한테? 헐,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앞주머니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우고 나서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는다는 게 착각해서 담배 꽁초를 넣은 거예요. 헐. 아 뜨거! 자나깨나 불조심합시다. 이제. 헐. 그리고 여기 구멍이 났네요 이렇게. 구멍이. 이거 안문이 아닌가요? 아깝다. 아 그인가?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불조심. 저도 하나 읽을까요? 그럼 네가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네, 네가 읽어야 돼요. 여유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유가 있는 분인가 봐요. 여유진. 네, 그렇죠. 제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진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그 중에 특히 마돌이라는 친구가 심합니다. 마돌이. 네, 가명이래요. 며칠 전에 남친 생일이었는데요. 호프집에서 1차하고 밖에서 걸어가다가 누군가 남친을 뒤에서 덮쳤어요. 알고 보니 마돌이가 남친 몸을 커다란 랩으로 칭칭 감아버린 거예요. 마돌이는 일찍이 사고를 쳐서 28배 애가 둘이고요. 곧 셋째도 나온대요. 근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진상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잠들었대요. 근데 마돌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해질녘까지 자고 일어났을 텐데. 이상하게 여긴 남친이 오후에 밖에 나가봤는데요. 와우, 남친 차에 온통 랩이 감겨져 있더래요. 차 전체예요. 마돌이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 랩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돌이가 장난친다고 남친 차에 주차 딱지 같은 스티커를 수십 개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잘 떼어지지도 않는 걸 거지처럼 덕지덕지 붙여놔. 마돌인 대체 언제 처리될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우! 와 대박 진짜 와. 몸에 감은 랩도 있고 차에 다 랩을 감았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나도 저 랩 갖고 싶어. 그래도 양심 있다. 유리창은 안 해냈어. 예? 와, 스티커 붙여놓은 거 봐요. 뒤에다가. 불쌍해. 와 마돌이 못됐다. 마돌이 못됐어. 마돌이. 이러고 놀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마돌이. 두 분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예. 갈까요? 네 가야죠. 네, 아니, 가야지 뭐, 갈 시간 되면 가야지 이제 뭐. 그만 좀 가세요. 시간 다 됐네. 네. 알았어요. 오늘의 뻐고기 이것도 병이다. 네. 0900 하나님, 전 술만 취하면 자꾸 신발을 벗고 나비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길이를 뛰어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잃어버린 신발이 한 트럭이랍니다. 0166님 정찬우가 좋아요. 이것도 병이에요. 저기요 중증이에요. 1307님, 전 천사병이 있어요. 불쌍한 남자만 보면 제가 걷어줘야 할 것 같아요. 사랑을 느껴요. 제 직업이 사회복지사인데 직업병일까요? 오하나 공사님 눈앞에 흰머리가 보이면 무조건 뽑는 병이 있어요.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회진도는 주치의 선생님 흰머리를 뽑아버렸어요. 선생님이 다른 병 있는 거 아니냐며 검사 받아보래요. 1811님, 제 동생은 둘이 올 때마다 방귀를 껴요. 근데 유전이에요. 여친 부모님과 상견례 할 때 대박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돌아가면서 끼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친이 비염이에요. 여친 부모님도 비염이시네요. 네, 다행이에요. 가족끼리 공포영화 보면 난리 나겠네요. 8588님 운전 10년째인데 후진 주차 못하는 것도 병이죠 해주셨는데 안 해봐서 그래요. 전진 주차가 더 힘든 건데 사실. 1579님, 일본어 학원 강사인데요. 주변에서 일본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네요. 여긴 일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하는 게 제가 자꾸 지적을 해요. 3908님 저는 맛없는 음식이 없는 병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도 다 맛있어요. 친구들은 혀가 마비된 거래요. 0176님, 군인인데요. 첫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나이트를 왔어요. 근데 10시가 되자마자 너무 졸려서 나이트클럽 소파에서 자버렸어요. 군인병이에요. 4414님 전 비밀이 없어요. 잠꼬대가 병인데 자다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마지막으로 6623님, 전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냄새를 맡아요. 변태 취급을 받아요. 여잔데 그래요. 자 오늘의 뻐국이었고요. 소개되는 분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끝나고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2시 탈출 꼴투쇼 4분은요. 좋은 노래입니다. 엘튼 존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d. Sorry seems to be hardest. 아우 정말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내일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남은 하루 섹시하세요. 아쉬워? 전 국민이 이러고 있어. What am I gonna do?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What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I gotta do to make you care? 고 하더군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지 왜 일주일이 채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분명히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먹으러 가시나요? 그녀는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모호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함께 가십시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데리러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어머니도 내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방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여성은 차에 올라 스파로 갔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일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짐했다. 나에게는 두 명의 지배적인 어머니가 있다. 정말 자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스타일까지 저는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표준적인 하노이 소녀입니다. 진짜 3대 가족이네요. 하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두 어머니는 서로 질투하며 싸우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방금 구타당한 사람은 시아버지나 친아버지의 어린 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여주인이에요. 스파 직원들은 모두 숨을 헐떡이며 놀라 식초를 붓고 자기 목소리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다들 시어머니라고 해서 드라마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서 당황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는 항상 그것을 너무 잘 숨겼기 때문에 그의 두 어머니가 왜 속눈썹 연장 테이블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는지 아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말을 하다가 질투심에 차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정말 피곤해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과 짝을 이루고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나는 악마처럼 그 머리털을 잡았지만 여전히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 소녀는 정말 건강합니다. 체육관이나 복싱 등을 건물 안에서 자주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아이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것을 빌렸습니다. 저는